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수익으로 향하는 지름길, 저희 화요일 시장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수익런 진행의 아나운서 김솔지입니다. 네, 어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블랙 먼데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어제 양지수 모두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양시장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수익으로 향하는 저희 수익런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을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수익으로 향해 달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하단에 QR코드 바로 생성이 됐네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그 기본 카메라 어플을 한번 켜보시고요. 여기 화면을 비춰보세요.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뜨십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이렇게 수익으로 향하는 지름길 같이 함께 걸어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얼마나 수익을 향해 달려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2시간 연속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최근에 또 상승이 나와준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모든 종목들이 모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상승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방송 공약주였죠. 지난 방송 공약주도 보시면 세아제강 그리고 한탑 같은 경우에 각각 15.6% 그리고 16.1%라는 상승률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특히나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방송 중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또 수익을 챙겨가 드릴 수 있었던 종목이죠.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스관이죠. 이 천연가스들을 운반할 수 있는 이 가스관도 같이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공략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지난 방송에서 첫 번째 방송 공약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방송 중에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단기간에 15.6%라는 상승이 나와준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고환율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공략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실제로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 중에 종목명을 오픈을 해드렸고요.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저희 시청자 한 분께서 장중 실시간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저희가 이렇게 장중에 노려볼 만한 종목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또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수익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런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그 기본 카메라 어플 꺼내시고 화면 그대로 비추시고 영어 링크 뜨시면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이렇게 장중 실시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전 생방송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나는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으로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료 관련주를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2부에서 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방송 이후에 16.1%라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준 종목인데요. 실제로 세계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지난주에 방송 공략주로 또 제시를 해드렸고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을 받아가시려면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보시면 상당히 좋았죠. 저희가 그동안 굶주리셨던 분들이 참 많으신데 저희가 오늘은 정말 작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들 챙겨다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대표 공략주였던 P&K 피부 임상연구센터 그리고 대봉 LS까지 같은 날 추천이 나갔고요. 이렇게 단 하루 만에 11%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대봉 LS는 10%라는 상승률이 나와줬고요. 같은 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은 날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고요. 정말 하루 만에 20%가 넘는 수익을 챙겨다 드릴 수가 있었던 저희 노란톡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드리는 공략주도 놓치지 않으셔야겠죠.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서둘러서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입장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든든하게 수익 챙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들 챙겨다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란톡방 혜택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재료들에 관련된 종목들을요.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미리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시장에 사실은 금리 인상 수혜주로 수혜를 받았던 이 푸른 저축은행이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공부를 시켜드렸던 그 시점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면서 43%라는 상승을 챙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매번 미리 시장에서 주목하기 전에 정리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공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8월 24일 날 저희가 또 노란톡방 안에서 하나하나 공부를 시켜드렸고요. 그 결과 이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을 해드리고 바로 짧은 기간에 고려신용정보라든지 SCI 평가정보 각각 14% 상승 그리고 20.8%라는 상승을 나와준 종목인데 시장이 주목하기도 전에 저희가 미리 노란톡방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공부를 시켜다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를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은 이러한 수익률까지도 추가적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지 않으시면 이 눈앞에 보이는 수익을 그대로 놓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꺼내시고요. 여기 화면 그대로 한번 비춰보세요. 영어 링크 뜨시니까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저희가 단 한 가지의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근에 굉장히 핫한 테마죠. 바로 원전 관련주인데요. 이 원자력 관련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바로 이 방사능 폐기물 그리고 방사능 오염이죠. 지금 최근에 자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포격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사능 유출 위험 소식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지금 시점에 이렇게 방사능 폐기물 그리고 방사능 오염에 관련된 종목을 한번 노려보셔야 된다라고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방송 공략주로 챙겨오신 종목입니다. 실제로 어제죠. 원전의 지원단을 또 파견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방사능 누출 위험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 이렇게 방사능을 또 어떻게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시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도 챙겨가셔야겠죠. 정말 챙겨가시려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그 기본 카메라 어플 서둘러서 꺼내시고요. 화면 그대로 비추시고 영어 링크 뜨시면 그 링크만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챙겨왔는데요. 저희와 함께 2부에서 수익을 향해 달려가시죠. 그럼 저는 2부에서 뵐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수익런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부에서도 힘차게 수익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레드 전문가님이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또 강의 형식으로 좀 즐겁게 주식 공부도 하고 수익도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여기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그 기본 카메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서둘러서 꺼내시고 화면 그대로 비추시면 영어 링크 뜨시는데요. 그 링크만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재밌게 즐겁게 하는 방송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드 전문가님이 또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저기 제 오른편에 서 계시는데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연 아이고 오랜만에 방송 나오니까 목이 메어오네요. 제가 이 2주 전부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2주 동안 방송에 제가 쉬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정말 방송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태로 코로나 모두 다 조심하시고요. 주식도 좋지만 주식도 중요하지만 몸 관리가 정말 이번에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방송 보시는 수많은 주식하시는 분들 이 주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몸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제가 레드전장을 입고 왔습니다. 불과 이제 한 달 만에 제가 입고 왔는데 오늘부터 다시 레드 옷을 입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장날 종가에 매수 몇 개 들어갑니다. 몇 개 들어가고 우리가 한 달 만에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수익 브리핑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시다가 이제 저희가 TYM 보유 종목 하나 있고 이 종목 하나 있는 상태에서 멈추면서 지금 3주 동안 저희가 손가락을 지키면서 시장이 하락이 되더라도 돈을 지키고 오히려 현금을 빠방하게 두고 있는 게 저희 노안톡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모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노안톡방에서 현금이 많은 방은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시장이 하락될 때 매매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창출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는 블라인드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블라인드 종목이 왜 상승하는지 그리고 왜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이 되고 상승했는지 그 이유를 다 알려드리고 재밌게 지금부터 2시간 연속 수익난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방송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재밌게 한번 풀이해가지고 오늘 국내 시장하고 앞으로도 국내 시장 여러분들하고 같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 전문가님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출연을 하셨어요. 저 레드 전문가님이 사실은 코로나에 좀 걸리셔서 시청자분들께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안부도 전달을 해주셨고 그동안 정말 2주 동안 쉬시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노려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종가에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종목을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오셨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 이 수익 놓치실 건가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미리 입장을 해주시고 방송 편안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상당히 간단하죠.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그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꺼내시고요. 화면 그대로 비추시고 그 영어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최근 시장, 특히나 어제 같은 시장은 정말 개인 투자자로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양지수가 이제 개파락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갭을 다시 한번 메꿀 수 있는 지금 시점이다라고 해서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렇게 베팅을 할 만한 종목을 챙겨 오셨다라고 하시는데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시장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또 어제 굉장히 무서웠던 하루입니다. 어제 무슨 저는 전 세계가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어제 시장이 저번 주에 제가 시장에
노안톡방에서 계속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 다음 주에 시장이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상승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가락 반드시 지켜야 네. 한다 해가지고 손가락 지킨 덕분에 어제 거무월이었죠. 네. 어제 뭐 코스피 뭐 3% 빠지고 코스닥 네. 3% 빠지고 저는 무슨 진짜 임진왜란 터진 줄 알았어요. 그 정도 뭐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그 수준에다 환율까지 1,350원까지 올라가고 네. 이거 완전히 시장이 박산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시장이 또 상승할 수가 없는 이유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손가락을 지키고 손가락 안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건 뭡니까? 텅 빈 지갑입니다. 네. 텅 빈 지갑. 제 지갑에 저도 5,000원, 10,000원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지갑 속에 카드만 갖고 다니실 겁니다. 저는 5,000원, 10,000원을 갖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나 교통카드 충전할 때 현금이 없어가지고 집에 못 갈까 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현금 5,000원, 10,000원 정도를 갖고 다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제일 무서운 건 텅 빈 지갑이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환율, 지표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고 포트folio 시장이 잠깐 반등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줍줍을 하시면은 말 그대로 현금이 묶이셔가지고 시장이 하락이 될 때는 그냥 어버버 하는 순간에 다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금이 없죠. 지갑 속에 현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장이 상승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은 종목을 줍줍했기 때문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빨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들 다 수익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아무리 상승되는 종목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도 진입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현금만 지켰습니다. 왜? 현금 지키는 게 이번 시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현금 아꼈고요. 자, 옆에 보면 다신 얼씬도 안 할게요. 제발 구조대 좀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다 여러분들 합리화입니다. 여러분들의 놀부심보 이것저것 줍줍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시장이 상승되면은 운에 맡긴 투자 그 중에서 운에 좋게 한 개가 상승돼도 아 역시 내 예상은 맞았어. 이런 착각 속에 맨날 시장에서 자신 있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 결국 어제처럼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절대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왜?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하니까요. 아나운서님. 네. 우리 아나운서님 제일 무서운 게 텅 빈 지갑이라고 제가 방금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아나운서님 지갑에 현금 좀 두둑합니까? 아니요. 아, 이것저것 오늘 벌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벌게 네. 해드리긴 하지만은 당황하셨네요. 이것저것 줍줍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럼요. 현금이 갖고 있으신 그럼요. 거죠. 저도 레드 전문가님의 말씀대로 아무거나 줍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갑에 그래도 텅 비진 않았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이럴 때 얘들아 자양해야지. 자양 언제 하겠습니까? 물론 방송을 보시는 분들 불쾌하실 수는 있어요. 시장이 하락이 됐는데 저 자식 무슨 레드 전문가는 노안톡방에 있는 사람들만 현금 지켜주고 이 방송 보는 사람 조용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른 방송 패널 전문가들처럼 항상 잘 되는 것만 제가 얘기해 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항상 객관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시장이 왜 블랙 월요일이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잭슨 미티 저번 주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의 공격적인 매팔 발언이 있었습니다. 옆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금리 계속 올릴 거야? 예스. 인플레이션 완화될 때까지 올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를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경기가 침체되어도 올릴 거야? 예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경기 침체도 잡을 수 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솔직히 말해서 10% 이상, 15% 이상 올리고 싶은데 지금 많이 참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잠재워야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화폐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농심이 신라면 올린다고 해가지고 상승됐죠. 우리가 라면을 10,000원에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플레이션 억제를 시키려고 금리를 억제시킬 수밖에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금리 언제까지 계속 올릴 거야? 예스.
인플레이션 안정이 필요할 때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이번 년 계속 내내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경기 지표들도 다 안 좋게 나오고 환율도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기 투자는 이번 년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번 년 굳이 안 해도 돼요. 내년 초반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환율이 기준금리로 인해 가지고 최고치를 찍는 순간, 최고치를 찍고 내려오는 순간 외국인들의 투심이 개선이 되고 시장이 그때부터 반등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종목 한정하에 단기 수익으로 한 개, 두 개 현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용돈을 버시고 수익을 버신 거요. 본인 개별 종목을 부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스원 미티 바운이 이 증시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자, 굉장히 처참했죠. 처참했죠. 네. 완전히 처참하고 뭐 진짜 외국으로 다 떠나고요. 네. 외국인들 자기 외국으로 다 떠나고 우리 어제 국민연금 그 기사 보니까 얘기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네요. 네. 국민연금 어제 마이너스 7%입니다. 네, 우리 이거 돈인데. 내 국민연금 어떡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국민연금 못 지켜줘요, 주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연금도 내고 있는데 우리는 원칙을 더 잘 지켜서 돈을 아껴야겠죠. 그것도 수익이니까. 저번 주 금요일 제스원 미팅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환율 최고치 올라갔습니다. 1,350원. 자, 13년 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고치 올라간 겁니다. 최고치 올라갔고 여기에 따라서 미증시 하락이 저번 주 금요일 날 다우, 나스닥 3% 이상씩 빠졌고요. 그 영향으로 월요일 어제 국내 증시 블랙 먼데이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2% 이상 빠졌고 코스닥도 2% 이상 빠졌어요. 자, 이렇게 저번 주에 보니까 개인들만 매수했더라고요. 또 보니까 하긴 우리 개인들은 환율 이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올라가는 것만 보면 추격 매수나 하고 이런 거밖에 안 하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제 생각하시는 분들 어제 증시 하락할 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습니다. 없어도 되는 돈이지만 진짜 없어지려고는 안 했어. 흐흐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겁니다. 굳이 그런 일 안 만들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분들? 굳이 그런 일 피곤하게 그런 일 안 만드시면 돼요. 안 만드시는 방법은 시장이 하락될 때는 미리 진입 안 해도 돼요. 무조건 매매하는 법은 없어요. 주시장에서 한 대, 두 개, 세 개, 네 개만 제대로 먹어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거 저거 사방팔방 다 매매해가지고 본인이 감당을 못할 수준 그 수준까지 그렇게 하시는 주식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원칙도 본인한테 원칙도 못 지킨다고 하면은 주식 그냥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제 국내 시장 파양이었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어제 시장 보시고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주식을 좀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덮어놓고 정말 그냥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그 유고 따위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치?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네요. 그렇죠. 참, 이거는 우리 아나운서님만 그런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네. 어제 시청자분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저를 알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시면 기분 나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 기분 나빠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저는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제 국내 시장 파양이었습니다. 파양이고 어제 오전에 제가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온통 파양으로 워터파크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코스피가 3% 이상 빠지고 코스닥이 3% 이상 빠지면서 워터파크가 아니에요. 그냥 해수욕장 수준이에요. 해수욕장 수준에서 잠수해서 사람들이 다 파양의 물결이 된 시장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람들이 물속에 다 있죠. 이 물속이 이게 시장의 파양이고 이 파양 속에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다 잔파도가 아닌 큰 쓰나미에 밀려가지고 시장에 밀려서 하락이 다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원인은 환율 최고치 상승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의 투심이 악화가 된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두 번째로 하락이 되면서 환율의 상승에 코스피의 대장 하락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하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 상승해야 할 이유가 어제 저녁 없는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반대로 코스피는 또 하락이 되고 삼성전자 하락 속에 모든
개별 종목들이 하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종목들이 하락되는데 개별 종목들이 하락되는데 여기서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드님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지금 제 개별 종목이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 본인 종목을 얘기해줘야 내가 그 종목이 어떤 건지 알고 대답을 해드리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섣부르게 추가 매수 하시는 것보다 재무하고 회사 비전만 괜찮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투심이 중심이 되는 시장에서 재무하고 기업만 좋다고 하면은 끌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외국인의 투심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이 될 거니까요. 그렇다고 감정에 의해서 아 이거 하락된다 어떻게 10% 빠진다 내 종목 20% 빠진다 30% 빠진다고 해가지고 감정에 매달리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예드 같은 경우는 예드방은 3주 동안 엄청나게 시장에 대해서 매매를 안 했습니다. 자 아나운서님 네. 우리 3주 동안 매매를 안 했어요. 네, 너무 그쵸? 배고파요, 전문가님. 그쵸, 배고프죠? 네. 나도 배고파요. 완전히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정말 진짜 이 자리에 비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3주 동안 우리가 매매를 안 했지만요. 3주 동안 우리가 매매를 안 했지만 매매를 안 한 이유를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 그동안 시장 하락이 17번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 예드 전문가도 항상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최고예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 제가 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보다 저는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드리고 그 지켜드린 돈으로 그거로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놀이하면서 시장의 파양에 복수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현금을 지켜드리고 또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게 주식을 할 때는 기본적인 워치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본인 계좌를 지키는 방법을 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시 그것도 수익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원화, 환율, 비트코인, 뭐 나스닥, 뭐 코스피, 뭐 부동산은 우리하고 연관이 없지만 어쨌든 코스피, 나스닥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 완전히 무너졌네요. 뭐, 네. 완전 뭐 착사났어요. 네. 그렇죠? 착사났다가 시장이 온통 파양인 바다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부터 매매를 시작할 겁니다. 그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박수 쳐드릴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손가락 잠금만 해도 하루에 4번, 5번씩 얘기했었을 거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자,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다 노안톡방에 손가락을 다 잠근다 하면서 44% 우리가 7월달에 44% 수익을 창출을 했죠. 44% 수익을 창출했고 2주 동안 굶었습니다. 자, 모두 다 힘없이 굶었지만은 그래도 시장 하락 속에서 현금은 지킨 거죠. 자,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현금 지키셨습니까? 네. 아, 지키셨어요? 네. 역시 우리 아나운서님. 네. 자, 아나운서님도 이따 종가에 한번 매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기다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 방송 보시면 또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이 방송의 진정성이니까요. 덕분에 우리 노안톡방에는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어요. 현금을 확보를 했고요. 자, 현금을 확보하면서도 이 현금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같이 매매를 할 겁니다. 매매를 할 거고요. 이 시장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동참하실 분들만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모멘텀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네. 자, 아나운서님, 우리 참 주식이 하는 게 네. 이럴 때는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부동산은 매일매일 가격이 바뀌진 않아요. 네. 3일, 5일 정도 있다가 가격이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은 무조건 하락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그쵸. 이 돈이 줄어드는 걸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줄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내 돈이 바로 줄이는 게 내 눈앞에 보이니까 주식하기 싫으실 거야. 네. 모든 분들이.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네. 노안톡방에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뭐라고 했죠? 피곤한 일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네. 애초에. 그쵸? 애초에 그쵸? 피곤한 일 만들지 말고 손가락 지키고 원칙적으로 주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현금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 분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시기에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어머님, 아버님들은 지금 시기에서 절대 크게 이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안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주부, 여분들, 다른 분들 역시 이으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가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송을 보시면 몇백 프로, 몇천 프로, 한 달 만에 이 매집주의 바닥에서 사면은 말입니다. 바닥에서 계단 형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수익 1000%, 2000% 예상합니다. 매집주. 그리고 외국인들, 나는 또 잘못 떴는데 아나운서님 그 메이저 세력이가 뭔가 그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메이저 리그도 아니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아이씨, 연준 의원이 금리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눈먼 돈을 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버는 돈이 진짜 버는 돈이고 여러분들이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주식하는 거다. 그렇게 일확천금을 놀리시려면은 경마고원 가셔가지고 도박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얘들 방에서는 틀려요. 얘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분들 돈을 지켜드리고 돈을 쫓아가지 않는 매매를 절대 안 할 거고 돈이 우리를 쫓아오는 매매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킬 걸 알려드리고 여기서 이제 관심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얘들 첫 번째 관심 종목입니다. 이거 먼저 나왔네요. 뿅도 못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반사는 모멘텀을 갖고 왔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반사는 모멘텀을 갖고 왔고요. 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이 반사능이면 원전 관련주냐? 아니면은 이 반사능에 대해서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우진이나 뭐 피코그램이나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냐? 또 시세 나온 거 갖고 온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시세가 나와도 상승하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세가 나왔어도 몇 번 상승을 해줬고요. 안 그렇습니까, 시청자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노안톡방에. 단발성 이슈가 아니고 지속적인 이슈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반사능이 오염수가 왜 지속적인 이슈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러시아에서 주변 근방의 국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핵창사 우려죠. 자,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원자로 현안이 보이십니다. 자, 뭐 리브네, 뭐 흐멜니츠키, 뭐 여기 키이우, 그다음에 서우크레프, 여기 자포리자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데가 이 자포리자입니다. 자포리자. 이 자포리자 근처에 러시아도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이쪽 근처에다 러시아 기지를 만들어 놓고 자하면은 자포리자에 대해서 원전이 폭발이 될 수가 있다. 폭발이 될 수가 있고 반사능 오염수가 나올 수가 있다. 하면서 계속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능 관련주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조금씩 계단 형식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대정황금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대정황금은 요오드화 칼륨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사능 피포제에 대해서 제한을 시킨 요오드화 칼륨에 대한 관련주들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자, 푸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핵버튼은 누를까 말까. 누르지는 않을 거면서 세계 정세에 누를까 말까. 내가 누르면은 자포리자 쪽 원전이 폭격이 될 것이고 이 폭격에 대해서 핵 재앙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사능이 노출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정도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러시아 자포리자 원전에서 주변 공격에 대한 우려감에 지금 반사능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이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자, 옆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원전 안에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고 계속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해 잘 하셔야 합니다. 원전 안에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고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건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위협 발언을 하고 있는 그 원전 안에다가 군사기지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포리자 원전에서 반사능 유출. 반사능 유출 가능성에 자포리자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다. 이것도 러시아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러시아 자포리자 원전 근처의 폭격 가능성으로 인해 가지고 원전 위협 가능성에 반사능에 대한 지속적 이슈. 자, 저는 여기서 영감을 얻었어요. 자, 아나운서님. 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 반산에 대해서 러시아가 자꾸 언론에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아나운서님이 생각하시는 뭐하고 생각하십니까? 이 에너지를 내가 이거 잡고 있다. 너네 에너지를. 너네 우리 공격할 거야? 아니면 너네 포기의 전쟁. 이러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답. 아주 대단해요. 아유. 공부를 열심히 또 시켜주시니까. 야, 진짜 네. 뭐 이따가 아메리카노 사줄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 잘 들으셨죠? 자, 에너지에 대해서 푸틴이 협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한 반면으로는 우리가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왜냐면 전쟁을 끝내면은 명분이 필요해. 명분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가장 전 세계가 공포에 떨 수 있는 게 원전이죠. 원전을 폭파시킨다는 거죠. 핵 제한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걸 계속 공포감을 조성을 시키는 겁니다. 전 세계 시키고 다른 국가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우크라이나이든 어디든 간에 전 세계 국가들이 자 여기까지만 그만하시오. 전쟁은 멈추시오. 이걸 푸틴이 노리지 않는 것까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에너지 협박으로도 있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가 전쟁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에 계속 자포리자 근처에 대한 원전에 대한 발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속적인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발언을 할 겁니다. 계속 발언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발언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속적인 이슈라는 섹터로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반사능이 만약에 누출이 되면은 반사능 누출이 있고 그 다음에 1번이 있고 2번이 지진이 있고 2번이 냉각 밸브가 손상이 돼요. 이 냉각 밸브가 손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냉각 밸브이 손상이 되면은 반사능이 계속 오염이 누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반사능 오염 누출을 계측기도 필요하고 이 계측기 반사능 수치를 검사하는 계측기도 필요하죠. 이 계측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반사능 오염을 죽일 수가 있는 요드와 칼륨을 만드는 회사, 그 회사들이 이 방사능 관련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정황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관심 종목은 대정황금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심 종목 이 회사는 말 그대로 냉가스 그다음에 냉가스 점검을 할 수 있는 계측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두 번째는 이 반사능 피폭에 대한 요드와 칼륨으로 반사능을 어느 정도 제어시킬 수 있는 그걸 제조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사능 누출되면 어떤 관련주가 상승하지? 이거는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반사능이 자포리자 러시아 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테마는 예전에 똑같은 과거 이역으로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자, 때는 2012년 3월 12일. 자, 이때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일본에서 후쿠시마 쪽에서 지진이 나면서 원자력이 폭발이 되었습니다. 원자력이 폭발이 되면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죠. 여기 보시면 20%짜리 있고 12% 있고 상한가 2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후속주 상승한 종목들이 세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반사능이 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서 오염수로 방류할 수가 있다. 방류할 수 있다는 그 우려감에 이 반사능 관련주도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러시아 자포리자로 인해 가지고 반사능 오염수 누출로 인해 가지고 상승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반사능 누출 관련주도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합 테마죠. 한 가지 재료로 올라가는 게 아닌 두 가지 복합 테마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나운서님.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반사능 누출 관련주도 네.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테마가 단발성 테마가 아닌 복합 테마이니 네. 말 그대로 자포리자로 인해 가지고 안 올라가도 일본 원전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일본 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안 올라가더라도 러시아로 올라갈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제일 그쵸? 중요한 건 푸틴이 계속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발언에 따라 가지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나운서님은
복합 테마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단발성 테마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확실히 복합 테마가 또 어느 것에서 터질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 테마가 또 수익을 챙겨다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내년부터 이제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라고 했잖아요. 이연 씨. 네, 그래서 또 관련 종목을 또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길게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네. 우리 아나운서님 많이 크셨습니다. 네. 엄청나게 크셨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제가 원래 키가 좀 커서요. 네. 아이고, 네. 키 저보다 더 커요. 같이 돌아다니면 창피해 죽겠어요, 제가.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왜냐면은 한 가지 단발 테마가 아닌 복합 테마.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테마여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PNK에 대해서 임상이나 무선전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지만은 무선전자 권리약 효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해서 수익이 창출된 거예요. 네. 예상치 못하게 그 테마로 인해 가지고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능 섹터도 복합 테마가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 관심 정보 첫 번째, 좀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포리자 원전 반사능 누출 관련주요. 러시아 자포리자 원전 공개 가능성 유추에 대해 가지고 부각이 되고요. 일본 반사능 후쿠시마 유출 우려요. 일본 원전 오염수 부분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의 히든 세터는 안전관리 등 진행 반사성 폐기물 규제 해제, 그다음에 반사능 주화제 일종이 요오드와 칼륨 생산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테마로 인해 가지고 상승할 수가 있고요. 누가 보면 사업자분인 줄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다음 장면. 우크라이나 반사능 누출도 관련주도 똑같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분 보이시죠? 시청자분들, 2분 보이시죠? 자, 누른다. 누를까 말까. 이걸 누르지도 않을 거면서 전 세계 누를 수도 있다. 그리고 근처의 공격으로 원전이 오염수가 부각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계속 가슴을 철렁철렁 거리게 만들면서 이 관련주들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무조건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계속 원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나운서님, 네. 이 원전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관련주가 많잖아요. 네. 한신기계, 뭐 PHI, 조강 아이라인 엄청나게 너무 많아요. 많죠. 네. 저 진짜 끝없는 고통 갖고 있는 게 원전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네. 원전주 하나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원전주 세터에는 반사능 세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G2 파워도 어제 상승한 거 보면 원전 관련주가 올라가는구나.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원전 두 번째 대장, 세 번째 대장 들어갔다 물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렇죠. 이 테마에 대해서 아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공부 다 시켜드릴게요. 그러니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죠? 네. 1부 방송이 이거 왜 이렇게 우리 방송할 때만 너무 짧아요. 또 2부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2부가 있으니까 2부에서 잠시 후 얘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방송 공략주로 이제 원자력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 관련된 종목을 가져오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뉴스를 켜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자포리자라는 원전이 있는데 거기에 러시아가 주둔을 군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사능 누출 위험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방사능 폐기물 그리고 오염물을 처리할 수 있는 회사를 좀 노려보셔야 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그리고 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모멘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정부에서 내년부터 이제 후쿠시마 그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실제로 방출을 하겠다라는 이 사실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 이렇게 방사능 누출 오염된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보셔야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관리 시설의 유지라든지 검사까지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원자력 시장이 커지고 있죠. 우리가 이 원자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오염 문제죠. 이 오염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종목을 받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부를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못다한 내용을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1부 마치도록 할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2부에서 뵐게요.